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두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see라고 하는 거 보다라는 뜻이고요. look이라고 하는 것도 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단어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겠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라 너 누구 아니니? 라고 하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see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he saw Jane이라고 하면은 눈의 감지 영역 안에 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인이 그 말을 듣고선 어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도 하죠. 어라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인을 쳐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바로 look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he looked라고 하는 거 쳐다보는데 어떤 지점을 쳐다보는지 당연히 뒤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치사 at을 이용해서 at Jane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지점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자동적으로 눈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보다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인 saw 뒤에 지금 제인이라고 하는 명사가 바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제인이 시야 영역에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제인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목격했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을 보세요. looked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다봤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쳐다본 것이 어느 쪽 지점인지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는 제인을 쳐다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hear라고 하는 것도 듣다라는 뜻이고요. listen이라는 것도 우리가 듣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귀라고 하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빵 하고 이런 소리가 나면은 당연히 듣고선 놀라게 되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hear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리가 귀의 감지 영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듣는 것이 바로 hea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라 괜찮은 노래네 하면서 우리가 귀를 이쪽 방향으로 기울이듯이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listen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당연히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로 청각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to를 이용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문장 속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hear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가 뒤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리가 그의 청각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귀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귀를 기울이는 행동을 하고요.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부가적인 정보가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음악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것이 그는 그 음악을 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두 용어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히어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각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듣기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나서 내용을 맞추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표현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find라고 하는 것은 찾다라는 뜻이고요. look for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찾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뜻만 보면은 이 두 표현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쇠를 열심히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야 또는 인지 영역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 찾게 되는 것이 바로 find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look for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열쇠를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쇠를 찾으려면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봐야겠죠. 자, 쳐다보다라는 것은 look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볼 때는 당연히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열쇠를 생각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는 for가 되니까 이렇게 for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ind라고 하는 것은 찾다라는 뜻인데 발견하다와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는 그 열쇠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발견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가 하는 행동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쳐다보는데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열쇠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열쇠를 찾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는데요. 그가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나 찾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잠시 후에 그는 그 열쇠를 발견했다. 이때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find라고 하는 것은요, 발견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find와 look for라고 하는 거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감각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할 때는 뒤에다가 명사를 그대로 갖다 붙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he saw Jane처럼 이렇게 명사를 그대로 갖다 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는 행동을 할 때는 다르다라고 했죠. 주어의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지점을 쳐다보는지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ook at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hear와 listen의 차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hear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소리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듣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listen to라는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외울 때에도 당연히 그 구조와 원리를 알고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마지막으로 find라고 하는 것과 look for도 어떤 식으로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find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가 바로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지의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발견하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look for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찾다라는 뜻인데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대상이 지금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사가 붙으면서 look for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look for는 하나의 묶여진 단위처럼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